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작가 서가산입니다. 예,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어저께 아이누족을 만난 조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보면 이지항이라는 분이 여기 보시면 부산에서 아버지 상을 치르고 배를 얻어 타고 이렇게 자기의 근무지로 가는 도중에, 강원도 쪽으로 가는 도중에 요 어디쯤에선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엉뚱하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일본이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래도 본토에 닿는데 이렇게 계속 북쪽으로 갑니다. 여기 망망대야 보이지 않죠. 예, 여기 수평선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그러면서 슬슬 이렇게 올라가시면 갑니다. 이렇게 계속 떠나가시죠.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쭉 가시는데 여기서 홋카이도에서도 저 위쪽 끝으로 가세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럼 보시면 여기 홋카이도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이 홋카이도의 왼쪽인데 섬이 두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표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면 리시리 섬이라고 있죠. 리시리 섬. 여기에 표류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시면 그 기록에 표주록이라고 하는 문헌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굉장히 그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만년설이 이렇게 위에는 덮여 있었고 아래는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측해보건데 아무래도 이 리시리 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광경을 보면 이렇게 큰 산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5월달 일본에서는 아직도 홋카이도 보면 아직도 얼음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5월 달에는 정도 되면 아직까지 추위가 덜 풀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고산지대에는 분명히 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어디쯤 표류했을까? 이렇게 보면 한 이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기 산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무슨 저기 평평한 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조선인들이 아무래도 한 이쯤에 표류했을 거라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그래서 조선인들의 표류해서 처음 본 풍경이 아마 이래 했을지도 모른다. 여기도 아직도 좀 마을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자, 아래로 좀 가봅시다. 이거 딱 보면 참 낚시하기 진짜 엄청 물고기 많이 잡힐 것처럼 생겼죠. 벌써 어디쯤으로 한번 해볼까? 어디쯤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데 상륙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어딘지 정확한 지정은 안 남아있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데 만약에 상륙했다 그러면 바다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저쪽에 뭐 산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산 같은 게 이렇게 쭉 보였을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데 민가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고 하죠. 그죠? 예. 참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예. 야, 이런 곳에 도착했더니 지금은 마을이 여기 신사도 있고 여기 보면 이런데 마을이 뜨문뜨문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옛날에는 아이누족이 살던 마을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불시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번 더 볼까요? 어떤 걸까? 이런 데쯤에서 보면 잘 보일 수 있겠네. 이렇게 딱 이런데 이렇게 불시착해서 딱 보면 여기 산이 지금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지지만 이렇게 딱 해서 눈이 쌓였던 산이 보였다. 이 설명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리시리도라는 곳에 아마 그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위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홋카이도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홋카이도 북쪽에 조금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섬에 표류한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5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안으로, 이게는 조선인의 지금 기록이에요. 이지항이라는 분이 기록하신 겁니다. 연기 나는 곳을 살펴서 인가를 찾아보았더니 서쪽으로 10리쯤에 잘 보이지 않는 모퉁이를 도는 곳에서 연기가 제법 떠올랐는데, 인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가에서 밥을 짓는 연기처럼 보였다. 아, 얼마나 반가웠을까. 이제 살았다 싶었겠죠. 그래서 배를 이동시켜서 나아가면서 멀리서 바라보니 과연 7, 8채의 인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소금 고는 사람들의 소금 고는 곳과 매우 비슷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금 고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천일염 그 하는 그 얕은 바다 근처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몇 개의 가옥을 져놓고 이렇게 몇 가옥이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딱 보고, 아, 저 인가도 그런 곳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조선인들이 고기 잡는 해부인 외인의 움막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처 배를 정박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예, 그때 대여섯 사람이 선창으로 나왔는데, 예, 그 어떤 그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뗏목이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길처럼 만들었겠죠. 그쵸? 배 대놓는 장소 만들었겠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 누른 옷을 입었고 검푸른 머리칼에 긴 수염에다가 얼굴은 검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까무라쳤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이누족에 대한 지금 위키를 또 가져왔는데, 이런 모습 살벌하죠. 무슨 수염이 그냥 뭐 이렇게 완전히 곰인 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쵸? 조선 사람들은 외놈들은 키가 작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외인이 아니라 무슨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뭐 현대의 모습이고, 그 현대 모습도 남자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턱수염을 두텁게 기르죠. 예.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놀라서 배를 넘추고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인들로 하여금 불러오라는 신용을 하였다. 이거 그 이선달께서 배를 멈춘 거는 자기 밑에 사람한테, 야, 가서 불러와봐. 그러니까 밑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으니까 자기도 무서운데, 그쵸? 그래서 묵묵히 서로 바라보기다 보기만 하였으니까, 그래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그처럼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 이선달 당신처럼 다 두려웠던 거죠, 뭐. 자기가 부르면 될 거를 왜 무서워서.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모양을, 이게 이제 최초의 아이누족에 대한 조선인의 기록입니다. 이런 게 참 재밌죠. 문명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들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로 일본인들은 아니고 끝내 무엇들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예, 아이누족입니다. 아이누족. 근데 무엇들인지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하여 더욱 놀라고 공포했다. 그거 보십시오. 예? 예. 이런 사람 봤으니까 얼마나 몽둥이로 그냥 몽둥이 찜질 당하다가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늙은 몇 사람은 몸에 검은 털 가지고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는 홋카이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곰도 많고 여우, 늑대 이런 게 많아서 털 가지고 옷을 많이 입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그마한 배를 타고서 가까이 와서 말을 하였는데 일본어와는 아주 달랐다. 일본어랑은 진짜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그 계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인누족어는 만주 퉁구스어 쪽에 속한다고 해요. 근데 일본어와 한국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저기죠. 교착어로서 알타이어에 속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교환하지 못한 채 다만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런데 한 늙은이가 손에 풀잎을 받쳐서 들고 있었는데 삶은 물고기 몇 덩어리가 있었다. 여기는 주로 지방이 많은,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무슨 물개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이 많은 물고기 이런 거를 뭐 말렸다가 먹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가리키면서 고개를 흔들며 아난스럽게 짓거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자기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자 해서 그러는 것 같았다. 딱 보면 어떻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죠? 참. 그런데 알지 못하는 말로 자꾸 가자고 하면 저 뭐 우리 납치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심히 공포에 떨어서 멀리 피하고 싶었지만 방향을 분별할 수가 없었고 단 하나 모았자 갈 곳이 없었다. 그렇죠. 섬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가다가 보시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박하고 하선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연장을 살펴보니까 창검이나 예리한 칼 같은 것이 없고 다만 조그마한 칼 한 자루만 차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칼 같은 것은 없고 어떤 물고기 손질하는 거나 그러한 칼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집은 연막과 같고 은밀한 곳이는 없었다. 어떤 뭐 갈대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그 대충 얽어놨을 뿐 무슨 뭐 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저장하고 있는 것은 뭐 말린 물고기나 보거나 그다음에 유피의 옷은 이건 유피라는 것은 그거죠. 뭐 그 물개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가죽으로 만든 옷. 연장은 뭐 낫, 도끼, 반발. 그다음에 반발 정도의 크기로 된 나무 활. 반발 정도면 양팔을 벌린 길에 반 정도 되니까 작은 거죠. 예. 우리 조선이 쓰던 어떤 그런 장궁이나 긴 그런 활보다는 작은 거지. 그렇죠? 사슴의 뿔로 만든 화살촉을 단 한자 정도 길의 나무 화살 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격을 살펴보니까 모양은 흉악하게 생겼지만 원래 사람을 해치는 무리들은 아니었다. 다행히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리는 것을 보고 살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를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아주 무서운 그런 뭐 식인 종족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 앞에는 물고기를 숲처럼 걸어 놓았고 고래포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러니까 고래도 사냥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렇죠? 고래가 출연했나 봅니다. 우리 저번에 보리고래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런 고래들이 오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자로 그러니까 글자가 없고 말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과 배를 가리키며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라는 신용을 했대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어탕을 작은 그릇 하나에 담아줄 뿐 밥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밥을 먹는 문화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저기 그 에스키모나 이누이트족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밥 안 먹잖아요. 육식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주로 물고기나 이런 거 먹는 거죠. 고기. 그래서 남녀가 나무 껍질로 짠 배로 되는 것이다. 또는 곰이나 여우가죽, 담비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었다고 하고 머리털은 겨우 한치 남짓하였고 수염은 다 맸대요. 이렇게 매고 있었는데 혹은 한자 혹은 한반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50cm 정도 됐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귀에는 큰 은고리를 달았고 몸에는 검은 털이 나 있었다. 보면 아이누족에 대한 기록은 한결같이 몸에 털이 많아 채모가 많았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죠. 눈자위는 희고 눈자위는 혔다. 그러니까 황달 같은 게 없으니까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남녀가 신과 버선을 신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발 맨발로 다녔다는 거죠. 이게 재밌습니다. 형용은 남녀가 모두 같대요. 여자는 수염이 없어서 이것으로 남녀를 분별할 뿐입니다. 이렇게 여자도 험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60세가량의 늙은이가 목에다 푸른 주머니를 달고 있어서 풀기를 청해서 봤더니 수염이 매우 길어서 귀찮아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수염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찮으면 잘라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권위의 상징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수염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수염을 잡아서 재니 한 발 반이니까 얼마나 수염이 한 발이 양팔을 벌린 길이라고 했으니까 2m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가?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날이 접으니까 또 어탕과 고래포 몇 조각을 주니까 끝내 밥을 짓는 거동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농경민족 아닙니까? 밥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 쌀 안 먹으니까 죽을 맛이겠죠. 그냥 맨날 그 느끼한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느끼한 것만 주면 김치 먹고 싶어지잖아요. 밥하고. 그런데 계속 느끼한 것만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의 인간은 다 곡식밥을 먹는다. 그렇지 않다는 천하의 인간은 다 곡식밥을 먹지 않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이 무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터이니 어찌 밥 짓는 풍속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여러 사람의 밥을 먹이는 비용을 꺼리고 쌀을 아끼느라 밥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대해주는데 그 아이누족은 조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밥을 짓는 거 알아봤더니 밥을
짓지 않고 어탕에다가 물고기에 기름을 섞어서 먹고 있어서 본시 밥을 지어 먹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 여러분 이거 조선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야 저기 내가 저 북쪽으로 가서 표류했는데 가보니까 밥을 안 먹는 민족이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쌀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쌀이나 콩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느끼한 걸 마저 다 못 먹어서 굶주린 채로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서 한 언덕에 올라서 사방을 바라봤더니 육지가 동북쪽에 뚜렷이 보였다. 아까 전에 예, 이 섬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쪽 동북쪽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동북쪽이면 이쪽이지만 여기는 이쪽이게 여기서 하면 이쯤에 그러겠네요. 이쯤에 상륙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동북쪽으로 딱 보면 그쵸?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쭉 해서 가가지고 순풍을 타고 30여리를 얼마 가서 어느 한 곳에 정박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땅 이름을 물으니 전모곡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 같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대부가 청원을 달라고 했더니 삶아먹기를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아주 그냥 풍부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벚나무같이 있어서 횃불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쭉 하니까 지곡이라고 말을 했다. 해서 어쨌든 바람을 타고 건너갈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 불과 30여리밖에 안 떨어져 있지 않아서 바람을 타고 건너갔는데 종일토록 거기다 배를 댈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까스로 배를 대긴 했는데 역시 앞에 나온 무리들과 같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었던 아이누족과 같은 종들이 나왔는데 또 물고기만 먹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집에서 먹던 토사자환 반제를 짐 속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토사자환이 무슨 뭔가요 이게? 무슨 이렇게 환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구슬약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물러 먹어서 그 갈증이 다소 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대로 그곳에 유숙하고 지명을 물으니 소유화라고 하였다. 소유화가 어딜까요? 그런 지명이 있을까? 토요토미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거 일본의 홋카이도의 지명은 거기서 많이 왔다고 하거든요. 저희 그 아이누조거에서. 그래서 찾아보면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쵸? 네. 나요로시 이런 건가?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게 나는 이지항 이선달을 말하죠. 미목을 갖추고 건어를 얻고 물을 길어서 배를 싣고서 표류하여 온 방향으로 똑바로 가서 요행이 우리 땅에 도달하면 살 것이고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이리저리 표류하여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행이 똑같이 이렇게 역풍을 보고 가서 이렇게 가면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지항 이선달이라고 하는 문은 굶주리는 사람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미목을 만들고 왜냐면 이제 배를 정비해서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꽂을 구멍이 있는 널판을 견고하게 만들 생각이 나지 않아 배로 가져가게 먼저 시킨 다음에 그분은 혼자서 사방을 보고 왔더니 시장기가 아주 심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침 길가에 집 한 채가 있었고 연기가 많이 피어 올라서 집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 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는데 마치 죽을 쓰는 것 같았다. 여기서 드디어 조선인들이 밥 같은 것을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솥 안의 것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이 먹는 수제비 같았다. 밀가루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입을 가리키면서 좀 달라고 했더니 한 그릇 주셨다. 받아서 먹어보니 맛은 율무 같았는데 곡식가루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먹어도 쓰지 않고 배부르고 속이 편안했다. 그래서 원 모양을 구해보니 과연 풀뿌리인데
형체가 어린아이의 주먹처럼 생겼고 색은 희고 잎은 파랗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풀뿌리인데 주목하세요. 국은 식물인 걸 알 수 있죠? 국은 식물. 이거 백합과의 식물입니다. 요로화나라고 돼 있어요. 요로화나. 이거 실제로 그 아이ヌ족이 자주 주식으로 삼는 국은 백합과의 일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만든 것을 이제 맛을 보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의 맛을 보고 그래서 한 것을 얻어서 두 사람한테 먹였더니 모두 속이 편하고 배부르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여행용 그릇 일부를 주고 풀뿌리를 가리켜 얻어와서는 죽을 써 많이 먹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식량은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쭉 보면 그 요로화나라고 하는 구근 식물을 얻어와서 죽을 써 먹으니까 생기가 돌고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게 돼서 이제 점점 살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쭉 가시면 보면 언덕 위로 올라가서 두루 구경을 해보니 평원과 광야는 옥토 아님이 없었고, 그러니까 평원과 아주 기름진 토양이죠. 여러분 지금 실제로 홋카이도에서도 뭐 감자라든지 뭐 그다음 낙농업 이런 거 어마어마하죠. 농업 생산 뭐 낙농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생산량 같은 게. 그다음에 여러분 보리 같은 것도,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삿포로 맥주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그 맥주 맛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반일 때문에 못 먹고 있긴 합니다. 안 먹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흐르는 뇌물이나 두터운 뚝은 다 논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한자도 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경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랑 뭐 이런 거 먹고 살아도 충분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갖가지 풀과 큰 나무 숲에 뭐 살쾡이, 수달, 담비, 토끼, 여우, 곰 등의 짐승이 무수히 있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홋카이도의 중심부에 있는 숲에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5월인데도 산 중턱 위에는 눈이 녹지 않았으니 여러분 그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오기도 유명하죠. 예. 저도 홋카이도에 갔을 때 눈이 엄청나게 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무슨 뭐가 철로 돼 있는 뭐가 보여가지고 조금 파보니까 초등학교 그 철봉이었거든요. 예, 그만큼 눈이 많이 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쭉 해서 어쨌든 여우가죽과 그 털옷 같은 것을 챙겨서 지금 쭉 그 귀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돼서 보면 여기서 쭉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아이누족의 순수함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고기 같은 것도 나누어주고 아이누족이 자신의 털옷과 조선인의 옷과 자기들의 털옷을 바꾸자고 하니까 바꿔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재밌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옷을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슨 뭐 어떤 수정 같은 보석과 뭐 이런 걸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 보통 이런 이야기 많죠. 무슨 뭐 그죠? 뭐 옛날에 뭐 보면 무슨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냥 별거 아닌 걸 주니까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엄청 좋은 거 주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곳에 머문 지 닷새가 되니까 그들과 얼굴이 익어서 비록 언어로 뜻을 통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옷과 물건을 바꾼 정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각기 마른 고기를 안고 와서 정을 표시하였다. 그렇죠. 어디를 가나 인간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 그렇죠. 이렇게 정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보시면 고기가 5섬이 넘었는데 그들 중에서 좀 낫다고 보이는 한 사람 데리고 선두로 가서 배를 가리키고 사방을 향해서 돌아갈 길을 애써 물었더니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한 사람에서. 그런데 내 면전에 같이 서서 손으로 남쪽을 가리키고 입으로 바람을 내는 모양을 지으면서 마즈마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이선달이라는 분이 그 정확한 기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즈마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실제로. 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있나? 남쪽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마츠마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츠마에. 여기가 일본의 본토랑 가장 가까운 곳이죠, 여러분. 그쵸? 마스마에. 이게 마즈마이를 마스마에라고 한자로 적어서 일본인들이 아이누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으로 읽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바로 여기로 가서 건너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누족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저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이거 참 재밌는 이거. 이런 보시면 이런 거 대부분 다 그겁니다. 아이누어입니다. 이런 거 저기 그 지명이 이런 거 보면 이런 요테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삿포로시 이거 유명한 삿포로잖아요. 이게 뭐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시죠. 근데 삿포로라고 하는 것도 아이누어예요. 여러분 삿포로라고 하는 뜻이 그 메마른 대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누어를 한자를 가져와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읽기만 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즈마이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쭉 쭉 그렇게 그 마스마에라고 하는 남쪽 지방으로 쭉 가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표주록에 나와 있는 아이누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해서 이분 조선인들은 이제 일본 본토로 가서 어떻게 또 방랑을 하다가 결국 무사히 돌아가시는 그런 길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아이누족과 조선인이 만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